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입니다. 벌써 세 번째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번 사연은 제 가슴 안에만 담아두었던 어디에도 말하지 못할 이야기를 제보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 소중한 친구를 먼저 떠나보내고 한참을 외로워할 때,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가깝게 지냈지만 지금은 이름조차 말하기 힘든 그런 언니가 하나 있었죠. 그 언니의 이름은 진희였고, 지금부터 진희 언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20대 중반, 꽤 오래된 사건이고 부산 연산동에서 일할 때의 일입니다. 연산동에는 연산 8차로라는 큰 교차로가 있었고 그 근방에서 겪었던 일이죠. 사실 연산동이 첫 직장은 아니었고 저는 첫 직장을 고등학교와 연계된 대기업 생산직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이 처음이라 그랬던 건지 직장 내 불합리한 것들과 부조리를 견디지 못하고 반항심에 충동적으로 회사를 나와버리게 되었는데, 그 후로 다시 취업을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생각만큼 취업은 쉽지 않았고 결국 문턱이 조금 낮은 중소기업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은 말로 표현 못할 만큼 비정상적이었고 앞전에 근무했던 대기업의 노동 여건과는 너무나도 다르더군요. 하루 12시간 근무는 기본이고 매일 같은 야근에 제대로 된 수당까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격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실제 제가 맡은 업무는 사무장으로 있으면서 심지어 경영까지 맡아 일을 하고 있었죠. 이런 과도한 업무 때문에 점점 지치고 힘이 들었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쉽사리 그만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근무를 하다가는 심신이 모두 탈진할 지경에 이르러서야 결국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죠. 저는 퇴사를 하고 나서 친구의 소개로 대학가의 한 호프집에서 일을 하게 됐고, 호프집 매니저로 일한 지 6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호프집 사장님의 잘 아는 지인분께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상당히 괜찮은 고용 조건이었지만 그게 유흥에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한참 고민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부모님 건강도 좋지 않으셨고 거기다 하나뿐인 동생을 돌봐야 하는 책임감 때문인지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화류계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부산에선 이를 나가요 아가씨라고 부르곤 했죠. 일을 하면서도 잘못된 선택이다, 이제라도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 들었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은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화류계 생활을 하다가 이야기의 주인공인 진희 언니를 만나게 됐고, 언니는 제게 큰 위로이자 이제는 큰 그리움으로 남아있게 되었죠. 일단 진희 언니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언니는 누가 봐도 예쁜 얼굴이었지만 그보다 더 예뻤던 것은 언니의 마음씨였습니다. 타고난 성품, 그저 그 사람 자체가 따스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흔히 아는 긍정적이고 근처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었죠. 만약 같은 가게 아가씨가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급하게 급전이 필요할 때 항상 먼저 나서서 도와줬었는데, 뭐 그렇다고 자신의 몫을 챙기지 못하는 사람도 아닐 만큼 똑부러지면서도 남을 위한 배려심이 넘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한 번은 언니 덕분에 주급이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 가게는 주급으로 돈을 받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팁을 받는 형태로 급여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기본급으로 주급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매상에 신경을 써야 했고 다른 가게와 다르게 손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했어야 했죠. 이때 진희 언니는 빼어난 외모로 혼자서 돈을 벌 수도 있었지만 같이 일하는 아가씨의 급여를 올려주고 대신 다른 가게로 이직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아가씨들의 급여가 올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진희 언니가 가게에서 에이스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 보통 돈만 밝히는 화류계 안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봐야 했고, 진희 언니란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사건의 시작은 언니와 룸메이트를 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언니와 월세를 반반씩 내면서 지냈지만 큰 돈이 들어가는 보증금을 언니가 냈기 때문에
저는 청소와 설거지를 도맡아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언니는 워낙 배려심 넘치는 성격이라 집안일도 같이 도와주며 지냈고, 게다가 가족 누구도 챙겨주지 않았던 제 생일상까지 차려주었습니다. 정말 힘든 생활이었지만 언니 덕분에 버틸 수 있었고, 저는 그런 언니를 친언니처럼 따르면서 지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언니가 가게를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깜짝 놀라 언니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일을 한다는 말뿐 별다른 대답은 듣지 못했고, 아마도 그 시점부터 언니는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언니는 방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 혼자 보냈고, 가끔가다 말을 걸어도 대답은커녕 일방적으로 저를 피한다는 느낌을 받았었죠. 같은 집에서 살았지만 언니의 얼굴을 보기 힘든 날이 많아졌고, 저는 갑자기 변해버린 언니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언니에게 뭘 잘못했나 싶어 한참을 생각해봤지만 도저히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혼자만의 오해를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몇 달 뒤 조용하던 언니의 방에서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고,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언니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죠. 어떻게 보면 저의 추측이지만 전화를 받는 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떨리는 목소리였는데, 분명 언니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 전화를 시점으로 거진 방에서만 지내던 언니는 간간히 외출을 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보고 언니의 마음이 조금 풀렸나 싶어 한편으로는 다행이라 생각했죠. 그러다 제가 일을 쉬고 3일 동안 본가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언니는 방에서 사망을 한 채로 발견이 되었고, 언니의 모습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지만 결국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었죠. 이렇게 착한 언니를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느냐고 무작정 원망하고 울부짖었고, 저는 조금 진정이 된 후에야 모든 전말을 마담에게 들을 수 있었는데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이 언니가 관리하던 손님들 중에서 언니보다 조금 나이가 어린 20대 남자가 한 명 있었는데, 유독 언니를 좋아하다 못해 스토킹까지 하던 남자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남자는 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가져와서 언니와 소위 2차라고 불리는 것을 나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언니는 피임 방법 중에 하나인 임플란론을 했기 때문에 임신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생리를 하지 않고 속이 메스꺼워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해보니 그제야 임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눈치를 챘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언니에게 수시로 하던 연락도 갑자기 끊어버리고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했죠.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임신한 지 2개월이 지난 상태였고, 언니는 고민 끝에 중절 수술을 하지 않고 가게를 그만두었던 겁니다. 그 시기쯤 언니가 가게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였죠. 그렇게 몇 달 동안 저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걸 숨기고 아이를 출산했고, 그 당시는 베이비박스가 서울에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라 베이비박스를 생각지도 못했던 언니는 고아원 앞에 아이를 두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날 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고, 그 와중에 CCTV도 없어 범인을 특정하기 난감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범인은 잡을 수가 없었고, 오히려 언니가 영아 살해죄로 몰려 경찰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했죠. 언니가 방에서 통화를 했던 사람은 담당 경찰관이었고, 언니는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 만약 제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언니가 임신을 했던 사실도, 그리고 아이를 출산했다는 것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무엇보다 언니가 이렇게 떠나버리지는 않았을 거라는 죄책감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저는 언니가 사망하고 나서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힘든 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본가에서 들고 온 오래된 라디오가 있었는데 그 라디오가 갑자기 켜지더니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군요. 음질은 좋지 않았지만 분명 안녕이라는 소리가 흘러나왔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언니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더욱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연을 보내면서 진희 언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어디에 있든 항상 건강하고 다음 생에 또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꼭 지켜주고 싶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